안녕하세요. 시너지를 내는 작가 유길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릴 책은 행복한 논어 읽기입니다. 조금 있으면 추석 명절이네요. 그런데 행복한 논어 읽기라는 책, 그 논어라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논어는 제가 평소에 많이 읽기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저자는 양병무 씨인데요. 감자탕 이야기나 그 다음에 주식회사 장성군, 그리고 책을 한 33권 정도 쓰신 분인데 인사이트가 있으신 분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앞에 보면 제일 앞에 배우고 실천하면 기쁘지 아니하는가, 여러분들이 아마 논어에서 많이 접했던 그런 내용일 거예요 아마. 근데 이 말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배움의 뜻을 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배운 것을 뭔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게 결국에는 기쁨으로 연결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자가 항상 배움 쪽에 초점을 두고 제자들을 양성을 하고 했지만, 실제로 이제 그 배운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삶 속에서 실천하라고 하면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이제 앞부분에 이제 책 속에 들어가 보면 첫 번째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배우고 익히는 학습의 기쁨, 금방 이야기한 대로 열면. 그래서 이 논어의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이 양병무 씨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군자의 3대 조건이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군자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CEO의 조건 아니면 리더의 조건이 될 수 있죠. 근데 첫 번째는 학습이다. 항상 뭐 배움의 뜻을 줘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인관계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수양이다. 그래서 그 학습에 관련된, 그 다음에 대인관계에 관련된, 그 다음에 자기 수양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잠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에 관련된 것은 금방 제가 이야기했듯이 학위습지 불력요, 배우고 그것을 제때 실행하면 기쁘지 아니한가, 이게 학습에 관련된 논어의 가장 어떤 그런 핵심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에 관련돼 가지고는 유붕 자원 박래 불력 나고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제 이건 19페이지 나와 있는 건데, 바로 이제 17페이지 19페이지 나와 있는 건데, 이 말은 뭐냐면 벗이 있어 멀리서 찾아오면 즐겁지 아니한가. 이건 결국에는 대인관계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에 뭔가 이제 자기 수양에 관련된 내용은 인부지불론 불력 군자오라,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해석하면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를 내지 않으면 군자가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첫 번째 학습에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책을 많이 읽고 저도 이제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관련돼 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 대인관계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나름대로 해가지고 이 책 속에 있는 내용 아니면 다른 책 속에서 얻은 내용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많이 삶 속에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이 세 번째 자기 수양에 관련된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를 내지 않으면 군자가 아니겠는가, 이 부분은 아마도 저한테 지금도 숙제가 아니겠는가. 계속 이제 자기 수양을 해야 되고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더 배려해야 되고 나 스스로 어떻게 보면 좀 추스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연마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알면 또 다른 내용을 이제 들어가서 이제 쭉 이제 다시 이제 한번 핵심적인 핵심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는 것은 안다. 네.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 바로 아는 것이다. 네. 아는 것은 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 바로 아는 거다. 근데 아는 것은 우리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내가 시인하고 내가 모른다고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알고 모름을 분명히 하라. 공자의 어떤 그런 논어의 가르침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책 속에 이제 인사이트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가 뭐가 있냐면 모든 답은 책에 있다. 이게 이제 34페이지 나와 있는데 불려구지 호학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답은 책에 있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성공한 어떤 CEO나 리더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책을 친구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책을 친구처럼 생각했냐, 핵심이 뭐냐, 생각의 틀을 확장하는데 책만한 매개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답은 책에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생각의 틀을 확장해 주기 때문에. 기존에 내가 생각하던 어떤 틀이 있을 거잖아요. 어떤 고정관념이나 아니면 그런 패러다임이 있을 건데 그 틀을 확 열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책이다. 그래서 책이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 이제 책 속에 이제 보면 한 CEO의 그런 어떤 하나의 사례가 나오는데 그 CEO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물은 이게 이제 페이지가 37페이지 나오는 건데, 물은 100도가 돼야 끓는다. 99도에서 멈추지 마라.
나는 100도로 끓도록 헌신의 열정을 쏟아부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뭐냐면 99도 가서 멈추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98도, 99도 가서 멈추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1%, 2% 아니면 3%를 뭔가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그런 핵이 책이다 알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답은 책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뒤로 넘어가 보면 아마도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내용일 건데, 지지자, 뭐 불려 호지자, 호지자, 불려 낙지다. 이 의미는 알기만 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즐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면 지금의 어떤 그런 시대적인 어떤 트렌드하고 딱 맞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즐기는 거, 재미있는 거, 그걸 뭔가 이렇게 미치는 거, 그게 결국에는 핵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하나의 사례가 나와요. 윤석철 서울대 명예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얼마만큼 시를 좋아하는지 알면 시에 미쳤는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시를 2000수를 낭송을 한대요. 암기해가지고. 근데 영어도 있고 불어도 있고 독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고 한국어도 있다는 거예요. 열면. 근데 얼마만큼 시를 좋아하고 거기에 열면 그걸 즐기고 미쳤으면 2000수를 열면 외우고 열면 그것을 활용할까. 근데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이 윤석철 명예교수의 어떤 그런 메타포, 은유 능력, 그리고 시세계, 그 다음에 뭔가 상상의 세계가 얼마나 넓을까 하면 2000수를 머릿속에 열면 가지고 마음껏 향유를 하고 뭔가 이것을 가지고 놀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진짜 얼마만큼 여러 분야에 열면 확산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도 생각했는데 너무 이 부분은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뒤쪽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뭐냐 이러면, 근데 여러분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 혹시 아시나요? 아마추어는 추워도 춥다고 한대요. 아시죠? 아마추어, 화이프스 콜드. 그리고 프로는 추워도 춥다고 하지 않는다 하면, 근데 이 프로의 핵심이 뭐냐면 이건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고요. 여기 논어에서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다. 차이는 뭐냐? 그것은 뭐라고 하냐면 군자무본 본리비도생 페이지 81페이지 나와 있는 건데, 군자는 기본에 힘쓴다. 기본이 서야 알면, 기본이 서는 게 핵심인 거다 알면, 그러니까 원칙이 중요한 거다 알면 그런 거죠. 베이식이 중요한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뒤로 넘겨보면 이제 페이지 88페이지 나와 있는 건데 일리관지라는 말이 나와요. 일리관지. 근데 이건 뭐냐면 하나를 제대로 알면 열을 알 수가 있다. 하나를 제대로 팔아 알면, 뭐 제가 이제 가끔가다 알면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한 놈만 팔아 알면, 그리고 옛날에 이제 우리 속담에도 보면 한우물을 팔아 이런 게 하잖아요. 물론 한우물을 파면 우직할 수도 있고 좀 어떤 사람이 바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를 제대로 정통하는 것, 하나를 제대로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 이건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논어를 읽으면 뭐 10번도 있고 100번도 있고 100번 읽었다고 해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나를 집중해서 읽면 하는 건 중요하다. 한우물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10년 정도 판다고 하면 그 사람을 전문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전문가는 페이지 89페이지 나와 있는 건데, 전문가라고 하면 반드시 문제의식이 있어야 한대요. 그리고 반대로 문제의식이 없다면 전문가라고 볼 수 없는 거다. 그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세상과 통하게 되면 한 권의 책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10년 정도 내가 뭔가 몰입하면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뭔가 책을 쓸 수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작가가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쭉쭉 넘기다 보면 책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졌네요. 막 책이 몇 번 읽다 보니까 막 덜덜덜덜해요. 근데 페이지 이제 136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여기는 그런 거예요. 먼저 대부분 사람들이 말이 많잖아요. 근데 그냥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실천한 후에 말하라 알면. 그래서 이 말은 선행, 기원, 이후, 종지란 말인데 페이지 136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먼저 실천한 후 그것을 말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이론적인 것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아는 지식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냥 만약에 내가 책을 읽고 나서 책이 좋다 열면 그런 이야기만 하면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만약에 책이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알면 그 부분을 내가 실천하고 그러면 책의 어떤 그런 효과나 유용성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엄청나게 알면 사람들에게 반향이 있는 것 알면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알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원칙을 정하고 솔선수범하는 게 중요하다 알면. 근데 여기에 기신정, 불령이행 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페이지 154페이지 나와 있는 건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기업의 그 CEO가
그룹의 회장이 논어를 몇 번이나 읽었을까요? 이제 여기 있는 사례가 나오는데 저는 100번 정도 읽어도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그대로 있는데 내용을 1000번 이상 읽고 고전의 숲에서 배우는 리더십을 주제로 강의를 했대요. 1000번 이상. 만약에 논어를 1000번 이상 읽으면 논어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요? 완전 깨달음이 오겠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엑기스를 마음껏 그것을 막 열면 다른 것하고 융합도 할 수 있고 믹싱도 할 수 있고 열면 그 다음에 삶 속에서 실천할 수도 있고 열면 아니면 직원들 아니면 부하 직원들을 열면 전체 그룹을 이끄는 데 열면 이 논어의 전체적인 내용을 마음껏 열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우물을 팔아 알면 한 놈만 패라 알면 어떻든 간에 하나의 대표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대기업의 그룹의 회장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정도에 일면 노력을 한다는 게 쉽진 않은 거잖아요. 근데 이 내용도 책을 읽으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여기 유튜브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분들한테 그런 말을 한번 하고 싶어요. 뭐냐면 나는 무엇을 한 1000번 이상 읽고 한번 제대로 한번 연구할 거냐 알면 100번도 아니고 한 1000번 정도 어떤 책이 됐든 아니면 뭔가 알면 하나를 딱 정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알면 집중적으로 알면 선택 집중 몰입한다고 한다면 그게 결국에는 전문가이냐 알면 그게 프로가 아니냐. 아까 프로와 아마추어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음껏 그걸 가지고 놀 수 있겠죠. 알면 지지자 낙지다 알면 낙지자가 되는 거죠. 알면 마음껏 알면 즐기고 알면 사람들에게 알면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논어에서 가장 좋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자일 원자래. 이게 결국에는 사람을 얻는 기술이고 섬김의 리더십의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근자일 원자래. 이걸 해석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멀리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게 하는 거다 알면 저도 예를 들면 리더스 클럽이라는 독서 토론 모임을 할 때 항상 이것을 근자일 원자래를 제 원칙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했거든요. 처음에는 쉽지 않았는데 막상 이제 그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 페이지 210페이지에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선여인교 구의경지라. 근데 이 말은 뭐냐면 해석을 하면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되어도 다른 사람들이 그를 공경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핵심 뭐냐면 사귀면 사귈수록 멋진 사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멋있어지는 사람, 아니면 만나면 만날수록 더 멋있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만날 때는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이 싫어진다. 그럼 꽝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논어에서는 그런 거죠. 사귀면 사귈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멋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게 선여인교 구의경지의 핵심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시경의 300편을 이 논어가 알면 연구를 해가지고 딱 한마디로 알면 정의를 했는데 시 300편을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하는데 사악함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순수해야 된다. 알면 순수한 마음이 중요한 거다. 시세계는 순수함이 핵심이다. 이런 걸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 건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책 속으로 푹 한번 여러분들이 행복한 논어 읽기 찾아가지고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논어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리더 및 CEO들이 성공하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내용도 담고 있지 않는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아까 이제 그 사무사 있잖아요. 순수한 마음. 시 300편의 어떤 그런 핵심 통찰 메시지가 실은 사악함이 없는 거, 순수한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시를 통해서 알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논어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체화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한두 번 읽어갖고는 안 된다. 어떻든 간에 그것을 내가 반복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여기 논어에서 성공한 사람이 갖춘 4가지 성품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유연성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유연성. 근데 4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무의, 무필, 그 다음에 무고, 무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무의, 무필, 무고, 무화는 도대체 뭐냐? 이게 유연성하고 관련되는 건데 첫 번째 무의는 자의성이 없어야 된다 하면 그냥 의사결정을 할 때 뭔가 충분한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하고 근데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이제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 사심이 너무나 당기면 안 되는 거다. 이런 거고 두 번째 무필은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늘에 뺑새코 이런 표현은 되도록 안 하는 게 좋다 하면
말을 내면 뭔가 좀 전가의 보도처럼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융통성 없게 하는 것은 중요한 거다. 융통성 없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필자가 들어가면 뭔가 융통성을 배제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고, 무고라는 것은 무조건 고집을 피우지 않는다는 거. 이제 그런 거고, 마지막에 이제 무화는 뭐냐면 독존은 없었다는 거. 독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이제 그런 거. 그래서 결국에는 이 네 가지를 잘 버무리고 그걸 생각을 해야만이 결국 이게 결국에는 자기 소양하고 관련되는 거잖아요. 아까 이제 처음에 서두에서 어떤 그런 군자의 세 가지 조건, 리더의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할 때 일면 학습, 대인관계, 그 다음에 자기 소양을 이야기했는데 이 네 가지의 이것이 결국에는 그 어떤 군자의 조건하고도 관련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소양하고 관련되는 거고, 결국에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구성원들의 어떤 목소리를 들어주고 그 다음에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해갖고 뭔가 감성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다. 그런 내용을 토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혹시 행복한 논어 읽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행복한 논어 읽기라는 책을, 그리고 공자의 논어를 여러분에게 공유해 주셔서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좋으셨다고 한다면 구독 버튼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